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 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2월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신년 생활 2024년 주요 제도 모아보기.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정부의 제도 역시 새롭게 변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우리 일상과 밀접한 주요 분야 내용을 모아 소개한다.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금융 1.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의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액 보험금 청구에 불편을 겪었던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3. 청년 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내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 도약 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 한도를 현재 첫 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해 일시 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 중 육아휴직 급여 내역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교육 4. 늘봄학교 본격 운영.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의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 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5. 초3, 중1 책임교육 학년제 도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학습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임교육 학년을 운영한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중점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 내용, 정규 수업, 방과 후 연계 교과 보충 및 튜터링,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 운영. 고용 6. 최저임금 인상. 2024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월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7.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자녀 출생 후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다.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 지원 기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300만 원에서 월 최대 450만 원. 통상임금 100%. 산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5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에너지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방식은 상반기 중 별도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 044-204-7825. 9. 통신비 부담 완화.
지난해 11월 발표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된다. 현재 4만 원대 중반의 5G 요금 최저 구간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2, 3종에 불과하던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된다. 또한 단말기도 30에서 80만 원대 중저가 3, 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이다. 10.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5에서 7% 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국방 10일 군 장병 봉급 인상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4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장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상병 2023년 80만 원, 2024년 100만 원. 일병 2023년 68만 원, 2024년 80만 원. 이병 2023년 60만 원, 2024년 64만 원. 교통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도입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는다. K패스라 불리는 해당 제도는 5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적립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적립률 20%, 적립금 1,500원 기준 300원. 청년, 적립률 30%, 적립금 1,500원 기준 450원. 저소득, 적립률 53%, 적립금 1,500원 기준 800원.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기존 카드로 K패스가 적용되도록 조치 예정. 행정안전 13. 전입신고 제도 개선 최근 늘어나는 전세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한다.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14.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지금까지 행안부 안전신문고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원화 운영됐던 교통위반 신고 창구가 올해 1분기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빨라질 전망이다. 과속, 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한눈으로 보는 주요 복지제도. 올해부터 복지 관련 제도의 지원 기준과 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요 분야의 변화 내용을 알아보자. 저소득층,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지원액 인상. 2023년 월 최대 162만 1,000원, 4인 가구 기준. 2024년 월 최대 183만 4,000원,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13.16% 인상. 긴급 지원, 지원액 인상 및 위기 사유 추가. 2023년 월 최대 162만 1,000원, 4인 가구 기준. 2024년 월 최대 183만 4,000원,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 중증 장애인 수급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 2023년 적용.
2024년 미적용. 노인, 기초연금 지원액 인상. 2023년 월 최대 32만 3천 원, 단독가구 기준. 2024년 월 최대 33만 4천 원, 단독가구 기준. 출산 양육,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 2023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2024년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아동 양육비, 한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인상. 2023년 한부모 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청소년 부모 월 20만 원. 2024년 한부모 월 21만 원, 청소년 한부모 월 40만 원, 청소년 부모 월 25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023년 다자녀 추가 지원 없음. 2024년 다자녀 가구 2인 이상,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장애인, 장애인 연금 지원액 인상. 2023년 월 최대 32만 3천 원, 단독가구 기준. 2024년 월 최대 33만 4천 원, 단독가구 기준. 2. 도비 장애수당 지원액 인상. 2023년 1인 기준 4만 원, 2024년 1인 기준 6만 원,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액 인상. 2023년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2024년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발달 장애인 활동 서비스, 주간 방과 후 제공 단가 인상. 2023년 시간당 15,570원, 2024년 시간당 16,150원. 아동, 디딤씨앗 통장 지원 기준 확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12에서 17세,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0에서 17세.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2023년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2024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통합반으로 확대 운영. 2023년 독립반 운영, 2024년 독립반에서 통합반 확대.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미국 첨단 도시 시애틀. 글로벌 경제 도시로 향하는 길. 글로벌 경제 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첫 번째 사례로 미국 서북부의 시애틀을 살펴본다. 1. 4차 산업 첨단 도시 시애틀. 시애틀 하면 떠오르는 것이 1993년 개봉한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영화 한 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이름을 알린 시애틀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소속된 서부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 워싱턴주는 캐나다 국경이 맞닿아 있어 밴쿠버와 가깝다. 아래로 내려가면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이고 그 아래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산호세가 있다. 시애틀은 흔히 대서양 연안에 붙어 있다고 오해하지만 대서양에서 거의 200km 떨어진 퓨젯 사운드만의 안쪽 반도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다. 면적은 368제곱킬로미터로 고향 특례시보다 37%가 더 넓다. 1850년대 작은 촌락으로 시작된 이곳의 인구는 1890년대에 4만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도심에 73만 명이 모여 살고 광역 전체까지 합하면 인구 400만 명이 넘는다. 197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뉴멕시코에서 시애틀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 1990년에는 아마존, 그 뒤에 구글, 애플, 보잉 및 코스트코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4차 산업의 최첨단 도시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역시
1971년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출범했다. 2. 도시를 성장시킨 기업의 힘. 시애틀에 둥지를 튼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시애틀을 택했을까? 어떻게 시애틀이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고 전 세계 클라우드의 수도가 된 것일까? 시애틀은 미국 도시 중에서도 아주 좋은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퓨제 사운드만의 자리에 미국 내에서 동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다. 따라서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창업자 빌 게이츠의 고향이 시애틀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지만 이러한 도시의 장점도 고려됐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기업의 이전에 결정적 마중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마중물이 되고 앵커가 될 기업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어떤 유인책을 써야 할 것인가? 그 해답 중 하나가 혁신도시 같은 공공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확실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 성장의 엔진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통 인프라와 단지 기반 시설이 완벽하고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이 많아야 한다. 설립 절차가 쉽거나 설립 또는 이전 인센티브가 파격적이어야 하고 증설이나 전환 절차도 단순해야 한다. 또한 유사 기업의 집단적 공존과 다양한 기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집적되어야 하며 인재나 자재를 구하기 쉬워야 한다. 거기에 기업 종사자가 살기 좋은 곳이어야 양질의 인재를 구할 수 있으므로 교육, 의료, 문화시설이 충분해야 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기본이다. 시애틀은 기업과 관련된 세금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 3. 글로벌 경제도시로 향하는 길. 고양시는 전형적인 전원도시로 출발해 일산 신도시를 품은 지 30년이 되었고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와 도시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졌지만 일자리 기반 시설과 대표적 산업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양시가 향후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애틀과 같은 성장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면 좋겠다. 고양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애틀처럼 입지 조건을 꼽을 수 있다. 서울과 바로 인접하며 KTX나 GTX의 철도망과 수도권 고속도로나 자유로 등의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고 자유로 인근에 선착장을 확보한다면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바다와 연결이 가능하다. 자체 경쟁력이 충분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한다.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행정력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양시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글로벌 자족도시라면 바이오 클러스터와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 시애틀과 보스턴의 랩 센트럴을 참고해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의 꿈. 선진 도시가 지녀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살고 싶은 환경이다. 시애틀은 지속 가능한 건축 및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경과 친화적인 발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혁신 도시로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끼고 있는 고양시 역시 자연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에 인접한 한강 접근성을 확보하고 한강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첨단 도시로 발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주의 별칭이 늘 푸른 주, 에버그린 스테이트인 것처럼 고양시도 자연과 수변 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향의 맛. 우리의 맛을 찾아서 설맞이 고향의 맛 기행. 많은 이가 편리한 것, 새로운 것을 찾는 중에도 우직하게 우리의 맛, 올바른 맛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설 선물로 탁월한 전통 떡에서 매일 착유하는 고소한 참기름,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좋은 한정식 집까지 귀한 우리의 맛을 지키는 고향 맛집을 소개한다. 송림병, 3대째 지켜온 떡의 진심. 백년가게. 대화동의 터를 잡은 백년가게의 송림병은 전통 떡의 손맛을 3대째 이어오고 있다. 송림병 대표 서준석 명장은 80년에 이르는 집안의 비결을 고집스럽게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떡을 계속해서 선보인다. 화학 재료가 들어간 시판 제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만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을 추구해 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진다. 오랜 시간 고아낸 대추고로 맛을 낸 약식, 쑥과 모시를 듬뿍 넣고 통 귀리로 씹는 맛을 살린 쑥개떡, 호두와 잣, 꿀을 넣은 팥소를 가득 넣고 커피팥 가루를 아낌없이 묻힌 쑥 찹쌀떡이 바로 서명장이 개발한 인기 메뉴다. 갓 나온 따끈한 가래떡부터 인절미까지 절로 손이 가는 떡을 매일 다른 종류로 준비하고 있다. 서 대표가 대한민국 10대 떡 명장으로 선정된 데다 SBS 생활의 달인 등 다양한 언론에 소개되면서 매일 줄을 서는 인기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유행 때도 송림병의 맛을 그리워하는 고객들이 많아 택배 주문량이 급증했고 지난해 추석에는 택배 주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후문. 금냉 처리 포장으로 안전하고 맛있게 전하는 송림병의 떡은 카카오톡 채널 주문으로 전국 어디서든 받아볼 수 있다. 백년가게.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점포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송림병.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30, 대화동 866. 전화번호 031-922-8188. 운영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대표 메뉴 쑥 찹쌀떡. 테이스티 포인트 1. 쑥 찹쌀떡. 송림병의 단골 손님들은 집에 가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차에서 쑥 찹쌀떡을 흘리지 않고 먹는 법을 서로 공유한다. 포인트는 봉지째 납작하게 눌러서 6등분에 꺼내 먹는 것. 2. 온라인 주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인기 메뉴인 쑥 찹쌀떡과 약식, 찰떡 등을 원하는 구성으로 주문할 수 있다. 명가 누룽지. 애니꼴 윗길의 정갈한 한정식. 블루리본 서베이. 경의선 열차와 통기타, 막걸리가 함께하던 80년대의 낭만은 개발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 추억만은 풍동으로 옮겨오며 애니꼴이라는 지역 명칭으로 이름난 먹거리촌이 되었다. 명가 누룽지는 드라이브를 즐기며 맛있는 식사와 여유로운 카페 분위기를 즐기기에 제격인 애니꼴의 윗길에 자리한 한정식 집이다. 넓은 주차장을 지나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친숙한 집 같은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반긴다. 명가 누룽지의 한정식 코스는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다. 코스 대신 간편하게 식사를 맛보고 싶은 고객을 위한 11,000원 정식,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18,000원 별림 정식과 25,000원 해님 정식까지 비교적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선보인다. 그럼에도 정갈하고 다채롭게 선보이는 코스 음식은 만족스러운 식사를 약속한다. 직접 구해서 빻은 도토리 가루로 부친 도토리전과 직접 순 올갱이 묵으로 시작되는 한정식 코스는 아름답게 한입 크기로 차려낸 구절판과 연어쌈, 뜨끈한 해물 소스를 부은 해물 누룽지 탕수로 이어진다. 진한 청국장과 함께 마지막 식사로 선보이는 약 호박밥은 명가 누룽지의 자랑. 꼭지와 씨를 긁어낸 단호박에 찹쌀과 웹쌀, 조, 수수, 흑미, 밤, 대추, 은행을 넣고 육수를 부어 50분간 쪄서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다. 경의선 백마촌의 추억과 애니콜의 낭만을 기억하는 어른들을 모시고 여유롭게 다녀가기 좋은 한정식 집이다. 블루리본 서베이. 2005년 첫 발행된 국내 레스토랑 가이드북. 매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맛집을 선정한다. 한국의 미쉐린 가이드라고도 불린다. 명가 누룽지.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꼴길 127, 풍동 632, 전화번호 031-907-5048, 운영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설 연휴 3일 휴무, 대표 메뉴 약호박밥, 해물 누룽지 탕수, 테이스티 포인트 1. 약호박밥 육수에 찐 단호박과 통곡물이 가득 들어가 영양 만점인 약호박밥. 2. 도토리전 직접 빻은 도토리 가루로 부친 도토리전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형제 참기름 35년간 쌓아온 신뢰 선한 영향력 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가는 사람으로 북적이는 원당 시장에는 그냥 지나치기 힘든 고소한 기름 짜는 향기가 퍼지는 참기름 가게가 있다. 35년 이상 한자리에서 참깨를 볶으며 이제는 2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형제 참기름이다. 예부터 참기름과 들기름은 믿고 살 수 있는 가게에서 구입해야 맛있다고 일컬어지는 전통식품이다. 지금도 직접 발품을 팔아 산지에서 참깨와 들깨의 품질을 확인하고 직구매하는 형제 참기름은 그야말로 신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거의 매일 직접 가게 안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착유하며 1년에 1회가 의무인 벤조피렌 검사도 자비를 들여 2회씩 진행한다. 적게는 한두 말부터 많게는 대여섯 가마까지 여러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참깨와 들깨는 물론 수제 식혜에 사용하는 엿기름도 30년째 충청도 조치원 지역에서 공수해온다. 직접 담근 식혜는 그 인심처럼 진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예전처럼 직접 식혜를 만드는 집이 많지는 않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엿기름도 판매한다. 착유 과정부터 포장까지 사진으로 직접 공개하며 신뢰를 더하는 형제 참기름은 선한 영향력 가게에도 참여하고 있다. 언제든 결식 아동이 찾아오면 직접 튀긴 어묵 등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장님 부부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눈앞에서 바로 어묵과 핫바를 튀기는 기름은 바닥까지 보이도록 깨끗하고 투명하다. 깨 한 대박에서 식혜와 핫바까지 정성으로 준비하고 건네는 형제 참기름의 철학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선한 영향력 가게 자발적으로 결식 아동을 지원하는 가게 2019년 서울의 한 가게에서 시작된 캠페인이 모여 선한 영향력 단체가 결성됐다. 형제 참기름 주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54번 길 53 성사동 697-9 원당시장 50호 전화번호 031-963-3799 운영시간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9시 설 당일과 다음날 휴무 테이스티 포인트 1. 참깨 크고 작은 국내 농가와 직거래하는 참깨와 들깨는 언제나 품질을 보증한다. 2. 착유 과정 거의 매일 직접 착유하는 덕분에 가게에는 항상 고소한 기름 향이 감돈다. 고향의 멋, 기다렸어, 느긋한 겨울 풍경. 고향에서 만나는 자연, 한강 하구, 고향 생태공원. 멀리서 바라보는 무채색 겨울 풍경은 잠시 숨을 멈춘 듯 보인다. 하지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면 척박한 환경에도 숨을 내쉬는 강인한 생명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연 본연의 속살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계절, 철새가 날아드는 한강 하구와 생태공원은 고양시가 선사하는 색다른 겨울 여행지다. 한강 하구, 철새들의 쉼터, 겨울 한강. 강원도 검룡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 서해로 빠져나가는 막바지 길목 한강 하구의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고양시는 가양대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김포대교 북단을 따라 고양 대덕 생태공원, 행주산성공원과 행주나루터, 고양 한강공원을 조성해 한강 하구의 생태와 역사를 한층 가까이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겨울에 찾은 한강 하구는 유빙을 가르며 느리게 흐르는 강과 금빛을 간직한 갈대숲이 먼저 반긴다. 얼핏 삭막한 풍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반가운 손님을 만날 수 있다.
해마다 겨울이면 날아드는 큰 기러기, 재두루미 등의 철새가 머물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대륙 북부 지역에 서식하는 이들에게 한강하구는 겨울을 나기 최적인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구의 역동적인 흐름과 조수 간만의 차가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의 보고를 이룬 덕분이다. 생명의 땅, 역동의 땅. 한강하구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산책길, 자전거 길이 조성돼 있어 길을 따라 걷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생태 탐방을 할 수 있다. 자맥질하는 청둥오리, 비오리, 뿔론 병아리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곳곳에 숨은 역사의 흔적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제는 털어 남은 행주나루의 경우 예부터 서해로 들어오는 전국의 물자를 도성으로 나를 때 반드시 들르는 나루터였다. 비교적 최근인 1970년대까지 한강 이북과 이남을 이어주는 중요 교통로이기도 했다. 1970년대 강변 일대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이고 1978년 행주대교가 개통하며 행주나루는 이제 터만 남게 되었지만 그 흔적을 하나둘 복원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행주나루를 대신한 행주대교가 뜻하지 않게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의 결정적 장면의 핵심 배경으로 등장한 덕분이다. 한강 하구와 행주대교의 입지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장면이기도 했다. 시대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역동성이 한강 하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겨우내 철새의 안식처로 품을 내준 넉넉한 강이 어느덧 봄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든 말이다. 고향 생태공원, 눈 내리는 공원, 자연의 겨울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은 겨울에 찾아도 지루하지 않다. 2013년 문을 연 고향 생태공원은 고향시 최초로 생태를 주제로 조성한 공원이다. 도심 속 빈 땅에 건물을 세우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 공간을 일군 것이다. 쉬고 즐기는 인간 중심의 정돈된 도심 속 공원과 달리 자연의 변화를 최대한 보존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죽은 나무를 치우지 않고 두면 철새들의 휴식처가 되고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는 누운 채로 새 가지를 낸다. 생태를 보존하는 곳으로 최소한의 관리만 한 덕분에 사계절의 모습이 다름은 물론 작년의 겨울과 올해의 겨울도 다르게 즐길 수 있다. 쉼과 순환을 품은 겨울 산책. 겨울 고향 생태공원의 백미는 눈이 내리는 날 펼쳐진다. 제설의 손길이 닿지 않아 눈이 내리는 대로 속속 쌓이는 공원은 다른 세상에 온 듯한 풍경을 선사한다. 눈이 쌓인 길을 걸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하얗게 변한 나무들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눈코터널을 만들어준다. 연못 위로 사뿐히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특히 대화천을 따라 이어진 호젓한 메타세카이아 산책로는 도심에서는 누릴 수 없는 낭만을 선사한다. 하늘 높이 뻗은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복잡한 머리가 차분해진다. 특히 눈이 오는 날에는 메타세코이아 길을 따라 멋진 설경을 자아낸다. 손에 꼽히는 사진 명소이기도 하다. 산책길 옆으로는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대화천 조류 관찰대가 있어 겨울을 나는 새들을 관찰하기도 좋다. 동식물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고향 생태공원은 시민들의 발걸음과 함께 더 풍성해진다. 자체 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한 생태를 가까이 관찰하고 체험하며 건강한 생태 환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우기 때문이다. 꽃과 나비, 녹음이 잠시 숨죽인 겨울 생태공원은 자연의 쉼과 순환을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게 전해준다. 고향 생태공원.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15, 대화동 2330. 시설 생태교육센터, 습지생태 연못, 조류관찰대, 메테세커이아 길 등. 문의 031-8075-2832.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누리집 ecopark.고양.go.kr. 육아상담소 독자 참여. 겨울방학 육아 고민 이렇게 해결하세요. 길고 긴 겨울방학, 아이에겐 꿈같은 시간이지만 부모에겐 걱정과 피로가 늘어나는 시기다. 길어진 육아 시간으로 인한 각종 고민, 과연 답이 있을까?
육아 전문가의 명쾌한 해결책을 들어보자. Q1. 제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겨울방학을 맞이했는데요. 기간이 길어서 초기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치는데요. 제 의지와는 다르게 아이가 전혀 따라주질 않네요. 항상 늦잠을 자고 끼니도 거르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요. 이럴 거면 계획표는 왜 열심히 짠 건지.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는 방법 없을까요? A.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여 스스로 척척 해내는 것이 미숙할 나이입니다. 계획표를 짜서 그대로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욕심이에요. 모든 일상의 규칙을 따르라고 요구하기보다 방학 중 이것만은 지키자라는 규칙 몇 가지만 정해두는 편이 좋아요. 규칙을 정할 때는 먼저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아이는 식습관처럼 건강한 몸을 만드는 습관을,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아이에게는 하루 몇 장의 학습지 풀기처럼 최소한의 공부 습관을, 생활 질서를 잡는 것이 필요한 아이는 밤 10시 전에는 자기처럼 간단한 규칙을 정해보세요. 규칙을 정할 때는 아이와 함께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좋아요. 생활 규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가족 모두가 지켜 모범을 보이고, 정한 규칙 외의 것은 너그러이 넘기는 마음의 여유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규칙이 규칙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Q2.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매번 어린이집 방학이 다가오면 두려워요. 방학 첫날부터 그야말로 육아 정쟁을 치른답니다. 혈기왕성한 첫째는 집안 곳곳을 누비며 사고를 치고, 둘째는 밥을 안 먹어서 고민이고, 셋째는 하루 종일 칭얼거려요. 모두 다른 이유로 말썽을 피우니 골치가 아픕니다.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A. 아직 일상생활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취학 유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어린이집 방학은 전쟁이라는 비유가 과장이 아닐 만큼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3남매를 키운다면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를 마련하는 일부터 아이들의 사소한 요구를 들어주는 일까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방학 기간 일상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엄마가 짜증을 내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선 엄마의 마음가짐을 여유 있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참 인지와 정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있는 유아들이 만드는 각종 무질서함은 이 시기에 벌어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화가 덜 날 겁니다. 마음가짐을 정돈한 후에는 온종일 지속되는 육아와 살림에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궁리해봐야 해요. 어린이집 엄마들과 하루 이틀 공동 육아를 계획하거나 배우자에게 휴가를 요청하거나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공동 육아 나눔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아이를 함께 돌보고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을 찾기 위해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어주고 마음껏 놀게 하는 일만은 반드시 피하세요. 미취학 유아들에게 미디어는 아이를 산만하게 만들고 타인을 생각하는 정서 발달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Q3.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면 저는 일이 2배로 많아져요. 돌봄 교실과 방과 후 수업, 학원까지 보내지만 제가 정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아이 하원 시간은 늦고 말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제 곧 고학년에 올라가는데 엄마가 잘 안 돌봐줘서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A.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에게 방학은 가장 어려운 시기죠. 돌봄 부담도 부담이거니와 방학인데도 아이를 학교 돌봄 교실과 방과 후 수업에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없어서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남들처럼은 해줘야지라는 보상 심리로 이어져 과도하게 학원 순례를 시키거나 불필요한 물질 공세를 하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인 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엄마의 일은 아이의 성장만큼 중요하므로 죄책감이 느껴지거든 워킹맘으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여러 장점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으로 방학을 맞아 아이의 일과를 직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돌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해요. 아이와 함께 다니는 친구들의 연락처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부모들과도 자주 소통해 아이의 일상을 파악한 후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엄마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아이의 학습 성취 및 인지 발달과 엄마의 취업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므로 불필요한 불안감 역시 떨쳐버리고 아이 고유의 성장 속도를 믿어보세요. 육아 고민 사연 접수. 육아 고민과 관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육아 전문가가 답변을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 원 및 고향 소식 게재 기회를 드립니다. 익명 참여 가능.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4년 2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